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를 위해 신고에 나섰던 연구원이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는데요. 그 재판 결과가 어땠을지 북울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범석 연구원은 고래를 만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숨소리가 너무 웅장한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천천히 유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굉장히 동화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2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 신고자로 나섰다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기자님을 예로 들자면 이상엽 가 아주 해가지고 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연구원은 2021년 12월 홍보팀장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 뒤 인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인턴 직원들도 있는데 사무실에서 너무 상사는 욕설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본인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외부 노무법인이 파악해보니 일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습니다. 노무사는 가해 지목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예 관장 이름으로 고발장까지 제출했는데 고발 이유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기관 측은 직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합동 고충을 신청하면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가해 지목 상사도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 동의를 얻고 음성 녹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해 지목 상사는 징계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고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엔 해당하지만 징계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욕을 하긴 했지만 사무실이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폭언이라는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근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언이 뭐가 있죠? 정말 관장 왜 그러는지 미치겠어 내가. 모르겠네. 그런 얘기 했죠. 혹시 있잖아요. 거기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언이라고 그거는 사석인 제 친구 중에 도청장 수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주장 직원들은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 이 연구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2장짜리 공소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누설했다고 적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 연구원이 상사의 욕설을 불법 녹음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일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을 열람 등사해봤습니다. 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녹음 행위를 살펴본 뒤 가해 지목 상사인 증인을 상대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상사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도 본인은 징계를 받진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게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징계 처분이 아니다라는 확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전달했잖아요. 그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말할 때 어디 뭐를 많이 하시나요? 친구가 대화할 때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욕을 해요? 국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 크기로 비춰볼 때 사무실 내 모든 직원들이 상사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분들께서 다 일어나서 이제 박수를 쳐주시고 인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부당함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연구원은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런, 즉 악당은 히어로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하기 겁나는 직장 동료를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오피스 빌런으로 꼽히던 7급 공무원 김모 씨가 직권 면직됐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해고와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특별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근무 태도와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공무원을 자른 건 처음입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고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난 뒤에도 사무실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직원의 경우에는 함께 근무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노조 쪽에서 오히려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으니 좀 속간해달라 하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았습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잘해보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습니다.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저항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처분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고 올해 초 직위 해제된 뒤에는 연락도 잘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서울시는 이 결정을 전할 방법도 없어 어제 15에 게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근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료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는 직원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욕설이나 따돌림, 모욕 같은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사의 갑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까지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A씨는 입사 후부터 4년 내내 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윗사람은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거래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또다시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B씨의 아침은 매일 지옥입니다. 상사의 욕만 듣다 아침 조회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직장인 피해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보 407건이 들어왔는데 70%가 괴롭힘이었습니다. 이 중 따돌림, 차별, 보복이 66.2%로 제일 많았고 폭행, 폭언, 모욕, 명예훼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분들이 10% 내외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약간 70%까지 나와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 편.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어요.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아가서 본인의 고충을 토로하면 그 자료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JTBC 이희령입니다.